안녕하세요. 정아람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3월 고3 수학 모의고사 중에서 22번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22번 문제 같은 경우 기존에 주어진 함수, 하나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한번 어떻게 풀어볼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첫 줄에 주어져 있죠. 자, 이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 gx를 정의를 할 거예요. gx는 절대값 fx-t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이 g를 이용해서 어떤 극한값을 정의를 하는데 리미트 x를 k를 보냈을 때, 극한을 보냈을 때 절대값 x-k분의 gx-gk 값이 존재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또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ht라고 하자라고 하고 ht가 네모박스를 만족시킬 때의 f4 더하기 h4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첫 줄에 우선은 4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 둘째 줄에 나와 있는 식을 보시게 되면 절대값 안에 fx 빼기 t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은 요것을 보시면은 우선은 y는 t에 대해서 절대값 안에를 봤을 때 fx 빼기 t니까 fx를 그려놓고 y는 t를 쫙 그려놓고 그 아랫부분을 접어서 어떻게 되는지 좀 해석을 해야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요걸 것 같아. 자,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어떤 게 극한값이 있다? 자, 위에서 정의된 gx에서 절대값 x-k분의 gx-gk가 존재한다. 근데 지금 아래 보면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극한과 좌극한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죠. 그럼 우극한을 조사를 하시면 당연히 절대값 안에는 양수이므로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x-k분의 gx-gk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좌극한은 당연히 절대값 안에가 음수이므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요 우랑 좌극한,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부분이 아예 똑같아요. x-k분의 gx-gk. 여기도 x-k분의 gx-gk. 즉 다시 말하면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과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인데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k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가 서로 부호만 반대면 되겠구나라는 게 우선 하나 나올 거고 또 아예 똑같은데 마이너스를 씌워서 같아지니까 0이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즉, 저 극한값이 존재하는 이라고 나오는 것에서 첫 번째 G'K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아예 똑같으니까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x는 k에서의 오른쪽 접선 기울기, 다가온 접선 기울기와 왼쪽에서 다가온 접선 기울기가 부호만 반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우미분계수와 오른쪽에서 다가온 접선 기울기 극한,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왼쪽에서 다가온 접선 기울기의 극한. 그럼 얘네들이 서로 어떻다? 부호만 서로 어떻다? 반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함수 다시 한번 G로 돌아갑시다. gx 함수는 뭐였지? gx는 절대값 fx-k예요. t예요. 자, 그럼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럼 y는 t랑 만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를 꺾게 되겠지. 이렇게 꺾은 곳이 바로 얘가 0이 되는 곳일 거야. 그러면은 이 왼쪽의 기울기랑 꺾였기 때문에 오른쪽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순간은 요 안에가 0 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fx랑 t랑 서로 같은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fk가 몇일 때? t일 때가 될 거고, 우리가 gx 함수는 결국에는 요 fx-t를 이렇게 꺾어준 거기 때문에 미분을 한 거가 0이 되는 순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 fx가 미분해서 0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f를 미분해서 뭐가 되는 순간이다? 0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 값이 존재한다. 뭐만 찾으면 된다? f'k가 몇인 곳? 0인 곳. 두 번째, 뭐인 걸 찾으면 된다? fx가 뭐인 거? t인 순간을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만족하는 k의 개수를 ht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함수 h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ht의 4에서의 우극한이 5다.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개수가 5인 순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우선 판단이 될 거고, ht는 마이너스 60이랑 4에서만 불연속이다. 즉 두 곳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나왔으니까 조건을 f 입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해봅시다. fx는 지금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예요. 그러면은 fx의 그래프가 나뉘는 기준이 fx의 도함수인 3차 함수의 해가 몇 개냐에 따라 나눠지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분한 개 해가 만약에 한 개라면 그래프는 대강 이렇게 그려질 거야. fx가. 그러면 우리가 저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구하려면 프라임이 우선 0인 걸 찾겠죠. 그럼 프라임 0인 거는 한 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t를 움직여가면서 해석했을 때 만나는 순간은 많아야 몇 개죠? 2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ht는 커봐야 3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5가 되는 순간이 없겠죠. 그래서 가족권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4차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의 해가 몇 개인 경우? 2개인 경우는 이렇게 좀 멈칫하는 순간이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미분값이 0 되는 순간은 이곳과 이곳 몇 개? 2개가 있고, y는 이제 t랑 만나는 순간에 교점의 개수를 세봤을 때 다른 거로 잡았어야지 제일 크겠죠. 그러면 ht는 많아야 몇 개인 거야? 커봐야 명신 거야. 4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도 가족권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4차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 해가 3개인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럼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극소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다음에 극소가 아예 어떤 경우? 한번 같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미분한 게 0이 되는 순간은 무조건 몇 개죠? 3개고, 얘도 미분한 게 0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3개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제 fk가 t인 거에 교점의 개수를 찾아서 추가로 하면은 ht 함수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t를 움직여가면 해석해 볼게요. 이때는 몇 개야? 0개지. 그러다가 몇 개가 돼? 이거는 지금 미분값이랑 같으니까 ht는 똑같이 3이 될 거야. 그러다가 달라지는 순간 2개가 더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ht는 5가 되는 순간이 얘는 있다고. 얘도 어때? 여기 보면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미분값이 3개고 fk가 t가 되는 순간이 여기 2개 추가돼서 결국에 5가 되는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3번 그래프 둘 중에 하나는 되겠구나 라고 해석이 된다고. 그럼 이제 나로 가야 되겠지. 나를 보게 되시면 t가 마이너스 60과 t가 4에서만 불연속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저 실근의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 몇 군데다. t를 움직여가면서 해석을 했을 때 2군데밖에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초반에는 얘는 3개고 항상 지금 3개를 갖고 있는 상태겠지. 그러면 t가 여기 있어.
t가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은 교점 개수는 몇 개 추가가 되냐면은 0개. 그 다음에 t가 여기 있어. 여기도 한 개가 추가되지만 어때요? 얘랑 같기 때문에 ht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ht가 3이겠죠, 이때는. 그 다음에 이때는 당연히 3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몇 개가 되죠? 2개가 추가되니까 5가 될 거고, 요 순간 딱 여기 또 다른 극소가 됐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예요. 그러다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순간은 미분값이 0인 순간 3개에다가 t랑 만나는 순간 4개가 추가되니까 7개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 3개에다가 다른 거 2개 해서 5개. 그 다음에 t랑 만나는 순간 2개가 추가되니까 여기도 5개가 되죠. 그러면 지금 바뀌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지금 3이었다가 여기서 5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 t 값을 가졌을 때. 그리고 여기 봅시다. 5였어요. 그러다 7로 바뀌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지. t가 여기였을 때. 그 다음에 또 올라갑시다. 여기서는 5였네. 7이었다가 5로 바뀌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HT가 불연속이 되는 곳은 몇 군데다? 3군데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연속점이 몇 개인 거죠?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니까 나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지? 그럼 이제 극소가 서로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경우. 그러면은 미분값이 0 되는 경우는 아까처럼 몇 군데? 3군데고 t를 이제 움직여 볼게요. 이 상태면 당연히 ht는 3개밖에 없겠죠. 여기 딱 접하는 순간도 fk가 t가 되는 순간에 추가되는 게 없기 때문에 ht는 3.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3만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순간 조금 더 올라갔을 때면은 추가되는 게 4개이기 때문에 7개. 그러다가 극대가 되는 순간에서는 추가되는 게 2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5개. 그 위에도 추가되는 거는 2개이기 때문에 5개. 그럼 자, 변화되는 곳을 봅시다. t로 움직여가면서. 초반에 3이었다가 7개로 바뀌지. 그러니까 요 순간에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7개였다 5개로 바뀌니까 요 순간에서도 불연속이 돼서 지금 불연속 만족하는 선이 몇 개다? 2개가 되는 거고 하나가 마이너스 60이고 하나가 4니까 요 아랫부분이 극소값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60이 될 거고 극대값이 4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위에 그 박스 조건에 만족하는 그림은 fx가 완전히 극소값이 서로 같은 이런 대칭형 그래프가 될 거라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놓고 식을 놓게 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힌트를 더 봅시다. 네모 박스 밖에 F2가 4고 F'2가 0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서 나왔듯이 극소는 마이너스 60이었고 극대는 4였어요. 그럼 요거 4잖아, F값이. 그래서 F2가 4인 순간이고 프라임 기울기가 0인 순간은 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우선 2라는 게 나왔다고. 그렇게 놓고서 알파, 베타로 놓고 식을 세우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극대인 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잖니.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IX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극대가 되는 순간은 Y축이라고 생각하고 이 함수를 IX라고 놉시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 요 높이는 똑같이 마이너스 60. 여기는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식을 어떻게 놓냐면 IX를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 요때 함수 값이 마이너스 60이니까 이렇게 놔둘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극대값이 0,0일 때 4니까 0,4를 대입을 하시면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60이 4이므로 64가 되겠네. 그래서 알파가 몇이 나오니? 2루트 2가 돼서 IX식이 아예 나와요. x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 빼기 60이고 이 식을 정리하시면 안에를 합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60이 될 거고
얘를 정리한 식이 x 4승의 마이너스 16x 더하기 4가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가 아까 뭐였죠? 여기 2인 게 있었잖니? 그러면은 요 값의 위치랑 똑같으니까 요 값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y 값이 4인 거니까 여기는 4라고 놓으시고 해를 구하시면 여기 x 제곱이네요. 해를 구하시면 x가 몇인 게 나오냐면 0이랑 마사랑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값은 몇일 수밖에 없다? 3 거라고. 그러면 ix랑 fx랑 비교하게 되면은 ix를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fx가 되니?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게 되겠죠? 따라서 fx식은 ix를 평행이동을 얼만큼 했다? 왼쪽으로 이만큼. 그래서 x 플러스 2를 대입한 식이랑 같으므로 f 몇은? f4를 구하는 거죠? f4는 i의 6이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식, 요 기존에 ix 있던 함수식에다가 6을 대입하시면 6의 4승 마이너스 16의 6의 제곱 더하기 4이므로 6의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20을 곱하신 게 되고 플러스 4니까 36, 724가 되겠네. 여기서 724. 그래서 F4가 몇인 거지? 724고 지금 이제 H4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H4는 결국에 아까 몇 개였어요?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미분값이었던 거 3개였고 0 되는 거 3개였고 4랑 같은 순간 2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5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729가 됩니다. 자, 22번 문제가 좀 해석할 게 많아요. 우선은 절대값 함수 안에 fx-t라고 주어졌을 때 t를 움직여가면서 해석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해서 조건을 따졌을 때 우리가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기울기가 서로 부호만 반대였을 때는 결국에 꺾이는 점이 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h를 해석을 해야 될 때 4차 함수 그래프를 좀 케이스를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 풀이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차분히 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3월 학평 2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 첫 줄에서는 fx가 4차 함수라는 조건이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두 번째 줄은 gx가 이 4차 함수 빼기 t의 절대값 씌운 함수인데 두 번째 줄부터 좀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t가 뭔지를 좀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fx 빼기 t 그러면 fx를 t만큼 내리잖아. 그치? 이게 보통 학생들의 생각이라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fx가 t만큼 내려가면 x축은 t만큼 올라가겠지. 그치? 그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t는 x축의 위치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fx 빼기 t에서 이 t는 x축의 위치고 그러한 4차 함수를 만든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게 gxl.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여튼 두 번째 줄은 t는 x축의 위치야. 그 다음 세 번째 줄은 요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k를 결정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x가 k에서의 극한값인데 x가 k보다 크면 절대값 x 빼기 k는 그냥 x 빼기 k로 나와서 얘가 그냥 미분계수를 결정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x가 k보다 컸을 때는 g 프라임 k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k보다 컸을 때의 미분계수. 그래서 저걸 보통 이제 무미분계수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 근데 사실은 우미분계수보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인 거지. 그래서 k에서 평균 변화율 우극한이 되는 거고 만약에 x가 k보다 작으면 절대값 x 빼기 k가 마이너스 달고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달고 g 프라임 k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뭐 k에서 좌미분계수 또는 k에서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아야지만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아야지만 이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여기까지도 아마 해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k라는 놈에서의 우미분계수랑 k라는 놈에서 좌미분계수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점들에서는 K가 결정이 될 수 없지. 왜냐면 미분 가능한 점들에서는 우미분계수랑 자미분계수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단, 미분 가능한 점들 중에서 이 미분계수 값이 0이 되면 뭐 이쪽도 0이고 마이너스 0도 0이니까 이 식을 만족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GX라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미분 가능한 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들만 K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들. GX가 4차 함수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꺾이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꺾이는 점들에서는 사실은 미분이 안 되잖아. 근데 왜 미분이 안 되냐면 바로 그 우미분계수랑 자미분계수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하필이면 그러한 K에서 부호가 달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K에 올 수 있는 놈들은 이 GX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꺾이는 점들이 된다는 얘기지. 그 꺾이는 점들은 사실은 X축이랑 만나는 점들에서 꺾이지 않나? 절대값 씌우면?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K에 올 수 있는 값들은 일단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들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분이 불가능한 꺾이는 점들이 다 K에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면 이 세 번째 줄까지 정확하게 해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해석하셔야 되는데, 박스는 뭐냐면 봐봐, 여기 세 번째 줄 이런 말 있지. 이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그러한 K의 개수가 HT래. 그러면 HT라는 이 함수는 개수를 정의하는 거니까 당연히 상수함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한 상수함수를 그려봤을 때 4에서 5칸이 오고, 그 다음 이러한 상수함수가 불연속점이 되는 게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gx를 추론하시면 되는데, fx가 4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프 종류를 좀 구분하면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하지 않나? 어떻게 세 가지냐면 미분계수가 0이 나오는 놈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경우랑 미분계수가 0이 나오는 놈이 2개, 미분계수가 0이 나오는 놈이 하나, 이렇게 구분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부터 한번 볼게. 얘부터 보면 K에 올 수 있는 값이 아까 미분 가능한 점들 중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 나오는 점들이니까 요 점을 일단 K가 가질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GX는 절대값 4차 함수기 때문에 꺾이는 점들. 즉 T가 이렇게 있으면 꺾이는 점들이 이렇게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꺾이는 점 2개에서는 K값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즉 미분에서 0이 나오는 놈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그러한 K의 개수는 맥시멈이 3개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절대로 조건 가를 만족할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 두 번째 거 볼게. 자, 두 번째 거 그램에서는 일단 K에 올 수 있는 값은 미분 가능한 점들 중에서는 미분계수가 0인 점들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움직여보면 꺾이는 점이 맥시멈 2개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에서 K에 올 수 있는 값들은 역시 4개가 맥시멈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이 첫 번째 조건 가를 만족할 수 없고 얘도 탈락.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라면 K에 올 수 있는 값들이 일단 미분계수가 0이 요런 세 점이 되고, 실수 T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제 봐봐.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통과한다고 치면 실수 T가 이렇게 통과하면 꺾이는 점들이 4개가 생겨서 실수 K에 올 수 있는 값도 총 7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접하는 점 있지. 접하는 점을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면 꺾이는 점이 여기랑 여기 2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K에 올 수 있는 값들은 총 5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실수 T가 이렇게 있어도 꺾이는 점이 2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3개에다 2개 추가되니까 5개가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조건가를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조건가에서 그 HT라는 상수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이 2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불연속점이 결정되는 건 이런 극점을 T가 통과할 때인 거지. 그치? 여기 잠깐 그려보면 실수 T가 이렇게 만약에 이 극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되면 이 극점을 통과하는 순간을 내서 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K의 개수가 바뀌지. 만약에 T가 여기 있다면 요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K값이 이렇게 3개밖에 없고, 여기 약간 올라가면 꺾이는 점이 2개가 생기기 때문에 5개로 바뀌니까 요 T가 여기 있을 때는 불연속점을 결정을 하겠죠. HT라는 상수함수가.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요 때는 꺾이는 점이 2개인데 요거보다 올라가면 꺾이는 점이 4개가 되니까
요 극한값 존재하는 K 개수가 늘어나니까 불연속점이 될 거고, 요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요때는 꼭, 요 밑에는 꺾이는 점이 4개지만, 여긴 꺾이는 점이 2개, 위는 꺾이는 점이 2개. 그러니까 4개에서 2개로 바뀌니까 요때도 불연속점이 되는 거지. 근데 조건하에서 불연속점이 되도록 하는 상수함수 HT가 2개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형태로 극수의 위치가 달라버리면 조건하를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4차 함수 fx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는데 극수의 위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 거지. 여기까지 해석을 하시면 fx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냐면 극수의 위치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극수의 위치가 같고, 그 다음에 불연속점을 결정하는 t값은 극점을 통과할 때니까 이렇게 2개가 형성이 되는데, 그 2개의 t값이 마이너스 60이랑 4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60이고 얘가 4. 이렇게 세팅을 하면 fx의 위치로서는 정확하게 세팅을 한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f가 4고 2에서 미분계수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4니까 이런 점들이 2의 위치인데 2에서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 위치가 정확하게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0이고 4니까 x축의 중간점 어디 통과할 거 아니야. x축이 여기를 통과하면 만나는 4개의 실근을 다 찾아야 fx를 세팅할 수 있고, 그래야 f4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를 x축으로 두고 해석을 하면 어렵고, 그치? 여기 4에서 지금 접하는 점이 이렇게 3개잖아. 그러니까 접하는 점이 여기 하나고, 통과하는 점이 2개니까, 요 4를 기준으로 함수를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극대의 위치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두고, 요 극소의 위치를 베타라고 두면, 이게 지금 현재 fx잖아? 그러니까 fx 빼기 4의 그래프는, fx 빼기 4의 그래프는 여전히 4차 함수고, 실근의 위치가 요렇게 3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세 실근의 위치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이제 스킬을 한번 쓰겠습니다. 어떤 스킬을 쓸 거냐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극대값이 4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60이기 때문에 극값의 차가 64지. 그치? 그래서 4차 함수의 극값의 차가 64인데, 이 64를 한 방에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적고 시작해볼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인데, 왜 64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랑 같냐면, 우리가 다항 함수에서 극값의 차이는 도함수의 정적분으로 해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잠깐 적어볼게. f 알파에서 f 베타를 뺀, 요게 이제 극값의 차이잖아. 여기가 극대고 극소니까. 얘는 도함수를 적분한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타부터 알파까지 f 프라임 x dx. 요거 적분하면 어차피 부정적분 찾아서 알파 넣고 베타 넣고 빼니까 얘랑 똑같지, 그치? 근데 f 프라임은 이 함수의 도함수 값이 0이 나오는 세 개의 근이 여기랑 여기잖아. 근데 가운데 극대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좌표는 얼마가 되니? 2알파 빼기 베타겠지, 그치? 얘가 중점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도함수는 세 근이 2알파 빼기 베타, 그 다음 알파, 베타 순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베타부터 알파까지. 그 다음에 미분했으니까 요 4차 함수의 최고차의 계수 1이라고 그랬으니까 미분하면 최고차의 계수는 4고, 여기에 세 근. x 빼기 2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럼 결국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 3차 함수의 두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적분값이지. 그치? 이거를 간단히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 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이런 공식 알고 있지 않나? 어떤 거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접했어, 이렇게. 접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 3차 함수 적분하니까 여기 4승. 이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지 않나? 국민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얘는 알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약간 확장을 하면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기면 요 근으로 둘러싼 요 부분들의 적분값도 사실 공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 공식으로. 근데 공식부터 선생님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부분의 공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2차 함수 두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듯이 구하세요.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여기에다가 뭐만 곱하냐면 여기 중점에서 나머지 한 근까지 이 거리만 곱하면 돼. 그럼 여기 중점에서 나머지 한 근까지의 거리는 감마에서 중점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요것만 곱하시면 요 부분의 넓이가 되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 요 부분도 2차 함수 적분하듯이 적분하신 다음에 여기 중점에서 나머지 한 근까지의 거리만 곱하시면 여기 적분값이 돼요. 이것도 대부분 뭐 사교육에서 많이 가르칠 것 같아. 그래서 3차 함수의 근으로 둘러싼 이런 부분들의 넓이는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좋고 얘는 많은 학생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 공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 국민 공식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나도 알고 쟤도 알고 저놈도 알고 다 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공식도 그냥 잠깐 생각해 보면 요 원리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의 넓이를 2차 함수 넓이 구하듯이 구하세요. 이렇게.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30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요 중점 있지. 중점은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그다음 나머지 한 근은 알파가 접하고 있으니까 알파까지 거리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 가로 안에가 얼마니? 2분의 베타 빼기 알파랑 같잖아. 그럼 여기다 곱하면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 4승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3차 함수가 그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적분값을 구할 때는 적분을 하는 놈보다는 그냥 대부분의 좀 상위권 애들은 다 공식으로 쓰니까 너희들도 기억하는 게 좋아. 응? 그러니까 2차 함수 넓이 구하듯이 구한 다음에 중점에서 나머지 한 근까지의 거리만 구하시면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응? 이해가 되셔야 돼.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극대에서 극소 뺀 거. 그치? 저 극대에서 극소 뺀 거는 사실은 F 알파에서 F 베타 뺀 거잖아. 요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한다고 했지. 베타에서부터 알파까지 도함수를 적분하는 거잖아. 근데 도함수의 세 근이 2알파 빼기 베타 알파 베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적지 말고 도함수를 그려놓고 생각해봐.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2알파 빼기 베타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우리가 찾는 부분은 이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좀 전에 6분의 절대값 A 여기서 A는 최고차항 계수인데 지금 이 4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미분하면 최고차항 계수는 4겠지. 그치? 그래서 6분의 4에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곱하기 중점이 얼마냐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지. 거기서 나머지 한 근을 빼면 되지. 그래서 2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빼면 이 부분의 넓이 값이 되고 이 부분의 넓이 값이 이 극대 마이너스 극소 값이랑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럼 요 가로 안에 거 계산해보면 2분의 알파고 2알파니까 2분의 빼기 3알파고 베타 빼기 빼기니까 2분의 3알파고 그러니까 2분의 3으로 묶으면 베타 빼기 알파지. 그럼 여기에 2분의 3으로 곱하면 여기 3분의 2니까 숫자는 날아가고 베타 빼기 알파의 4승이 된다는 얘기지. 에이, 그치? 그래서 4차 함수가 이건 특이한 형태잖아. 좌우 대칭인. 그치? 좌우 대칭인 저런 특이한 4차 함수의 극대 마이너스 극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으로 기억하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니? 제곱을 하면 8이고 2루트 2가 되나? 그치? 2루트 2. 그러면 여기서부터 베타 빼기 알파 요 거리잖아. 요 거리가 2루트인데 이건 알겠지. 뭐 4차 함수 비율 관계인데 여기 1대 루트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2루트인데 여기 루트 2를 곱하면 요 길이가 4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는 당연히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4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 나왔지. fx 빼기 4라는 놈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2를 근으로 갖고 마이너스 2가 중근이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6, 그 다음 또 뭘 곱하면 x 빼기 2 이렇게 곱하시면
fx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f4는 이제 4만 대입하시면 결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h4는 4일 때 저 h 요 놈이 존재하도록 하는 k가 몇 개 있냐인데, 그럼 미분계수가 0인 놈 3개에다 꺾이는 점 이렇게 2개 있으니까 h4는 5가 되겠지 뭐. 그래서 나머지는 연산만 해주시면 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학생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거는 자주 나오는 기출문항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특이한 형태의 4차 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는 극대 마이너스 극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사승으로 기억하는 게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노하우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3차 함수도 극대 마이너스 극소값을 간단히 풀 수 있는 공식이 있지, 그치? 3차 함수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설명을 하시면 3차 함수의 극대 마이너스 극소값은 이렇게 구해요.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여기서 a는 3차항의 최고차항 개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 t 있지, t. 요 fx 빼기 t에서 요 t의 위치는 x축의 위치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극한, 좌극한 같으니까 평균변화의 우극한, 평균변화의 좌극한이 같도록 조작을 해야 되고, 그럼 요런 식이 성립하려면 미분 가능한 연속인 점에서는 이 식이 불가능할 거 아니야. 미분계수가 0인 점 빼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미분계수 값이 달라야 됩니다. 그 미분계수 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 절대값 함수에서, 즉 gx에서 꺾이는 점들만 관찰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요 정도로 해석하면 그렇게 막 접근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인데, 어찌됐든 최근에 그 학평이지 교육청에서 출제한 문항 중에는 가장 좋았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은 문제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